안녕하세요, 카립 신동민입니다. 저희는 오늘 신형 K5 시승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상한 기자님이 K5를 둘러보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우리 LA 모터쇼 취재 간다고 이 차 못 보셨는데 그쵸, 좀 아쉬움이 컸어요. 네, 디자인 설명 좀 제대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신차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 신차에 대한 감흥이 기자 되기 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K5는요, 처음에 사진을 딱 보고 나서 중형 세단인데 이렇게까지 신선함을 줄이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되게 충격이 좀 컸습니다. 감나물류, 남녀노소 누구나 타야 되는 이런 중형 세단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신선함을 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K5, 저는 실차를 어제 이제 길거리 걸어가다가 전시장에 얘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얼른 들어가가지고 실차를 어제 저녁 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요, 사진만큼이나 상당히 신선합니다. 저도 사실 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첫인상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을 보면 상당히 날카롭죠.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이 코 높이 있죠, 코 높이. 코 높이가 제가 어제 전시장에 갔을 때 이 신형 K5 바로 옆에 K7이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 높이가 K7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코끝이 아래로 팍 떨어졌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되게 세기형의 형상을 하고 있는, 속도감이 훨씬 더 살아있는 공격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파팅 라인도 기존 K5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신형 소나타도 그렇고 이 K5도 그렇고 그 파팅 라인이 없어졌죠. 신형 소나타가 나왔을 때 이 파팅 라인을 없애고 깔끔하게 보닛을 끝까지 잡아 빼기 위해서 그 보행자 안전 관련해서 이쪽의 구조를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엽 그 디자인 센터장님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코끝을 한번 볼까요? 요즘 시대에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는 사실 특징이랄 것까지도 없을 정도로 많은 차들이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 K5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를 합치는 걸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시킨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 그릴을 거의 얼굴 좌우 끝까지 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드램프를 위로 포개버렸죠. 유행은 유행인데 유행을 정말 첨단까지 끝까지 극한으로 추구한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저는 상당히 놀라웠던 부분이 뭐냐면, 요 주간주행등 있잖아요. 이 주간주행등이 이렇게까지 주간주행등을 격렬한 선으로 꺾어 놓은 차들은 K5 말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다이나믹하게 꺾어 놨거든요. 밤에 요 선만 보더라도 K5의 그 정체성을 정말 극명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 안쪽으로 달려있는 렌즈들은 다른 기아차에서도 봤던 그런 모듈들이죠. 이 가운데가 아마 상향등일 거고 두 개가 하향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기를 어제 실차를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었는데, 디자이너들이요, 나는 헤드램프를 이렇게 만들 거야 하고 스케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거를 이제 클레이를 깎으면서 3D로 구현을 해내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2D, 종이 위에서 그려내는 건 쉬운데, 그걸 이렇게 많은 면들이 실제로 부피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연출을 해내려면 이런 데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거를 이렇게 지금 실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세련되게 잘 처리해냈어요. 정말 전혀 유치하지 않게 잘 처리를 해냈다는 부분, 이런 곡면들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하거든요, 여기가. 이런 처리들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LED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거는 방향지시등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타이거 노즈, 호라이코 그릴과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 이 부분은 지금 이 신형 K5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기아 자동차에 확대 적용될 얼굴이라고 하니까 유심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턴들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동안 특히 이런 중형 세단급 아주 고가의 차량들 말고 이런 급에서는 이렇게까지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을 복잡하게 파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죠.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이렇게 만들려면 손이 엄청 가거든요, 3D로 이거 다 모델링 하려면.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했다는 점 상당히 칭찬하고 싶고요. 요 패턴들은 그 상어 스킨 있잖아요, 상어 피부? 상어 피부가 눈으로 보면 되게 매끈매끈해 보이지만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되게 날카로운 돌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의 저항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영감이 어찌됐건 결과물로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은 선택으로 보여져요.
상당히 K5의 전체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되게 날카로워요. 선들이. 이런데 선 빼는 거 보세요. 되게 날카로워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쇠잖아요. 그래서 이 알값이 얘는 되게 날카롭게 딱 집어놨는데 얘는 이렇게까지는 접지 못한 게 이 소재 차이로 보여지죠. 여긴 조금 둥글둥글하고요. 얘는 되게 날카롭게 뽑아낸 거. 그래서 그 신형 소나타 뒤에 그 트렁크 모서리 부분을 보시더라도 그 모서리 부분 딱 접힌 부분만 플라스틱이거든요. 쇠로는 그 각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알값도 그 소재의 차이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범퍼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 범퍼 하단 부분도요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거의 시대를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윗면, 앞면, 옆면이 되게 정직하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현대로 올수록 이게 되게 얽히고 설켜서 어디까지가 옆면이고 앞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요 모서리 부분을 보시면 일단 여기 위에서 봤을 때 딱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거를 탑 커브라고 부른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이걸 꾹꾹 눌러 담아가서 훨씬 더 차가 속도감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눌러 담은 이 면 안에도요, 여기 이렇게 이런 날개들 상당히 앞으로 많이 빼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이런 면들,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들, 그냥 피아노 블랙 플라스틱에다가 또 다른 약간 밝은 회색빛 도는 플라스틱을 추가로 덧대놓은 이런 디테일들 상당히 좋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막혀 있고요. 위에 아래 하나 둘 세 개는 저쪽 휠하우스 부분의 공기 흐름을 요리할 수 있는 공기 흡기구가 뚫려 있죠. 자, 그리고 기아 자동차가 이번 K5를 출시하면서 상당히 뭐 이런저런 영감?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간주행 등 DRL은 심장 박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어의 피부,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요런 건 그 고속 보트? 하이드로포일이라고 써 있던데, 그런 고속 보트가 순항하는 그런 느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디벨롭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멋있어요, 결과물은. 요 선적 요소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옛날에 K5가 처음 나왔을 때 범퍼에다가 선적 요소를 집어넣은 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K5 구형도 요 부분 비슷해요. 약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휠하우스, 휠 플랫 부분을 이렇게 살짝 말아놓는 이런 처리들, 요즘은 상당히 흔해졌죠. 많은 차들이 이렇게 도입하고 있고, 다른 기아차에서도 역시나 발견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훨씬 더 선이 명확해져요. 그냥 접는 것보다 되게, 예전에 볼펜으로 이걸 그었다면 보드마카로 그어놓는 그런 느낌이 들죠. 휠은 지금 이 차의 경우에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뒤로 전시되어 있는 다른 차들은 19인치도 끼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인데요. 자, 지금 얘는 18인치를 끼고 있는데요. 지금 이 K5의 성능이나 차급을 봤을 때 19인치는 약간 과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멋있지만, 물론 자세가 나오지만 성능이나 연비, 그리고 뭐 이 정도면 크게 작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디자인적인 뭐 양보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저라면 18인치를 고를 것 같습니다. 소나타도 센슈어스에 18인치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찍어 오셨던 19인치 휠은 1.6 터보에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휠입니다. 지금 이 휠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요 홈들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어서 저처럼 세차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닦아요, 이 안쪽에? 칫솔로 이렇게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타이어도 지금 좀 비싼 게 들어가 있죠. 피렐리 피제로가 껴 있는데, 아마 얘는 트레드의 500짜리 4계절 타이어일 거예요. 예, 4계절이라고 써있죠. 이거 소나타 센슈어스랑 똑같은 타이어네요. 네, 제가 그 앞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날카롭다, 공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옆모습을 볼 때요, 앞과 뒤 디자인과 옆모습이 아주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모습은 정말 알값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정말 날카롭게 만들고 살을 쫙 뺀 느낌인데, 옆모습은 상대적으로 둥글둥글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캐릭터 라인 있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범퍼 높이에서 시작해가지고 뒷바퀴 부분에 살짝 떨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이 만약에 없었다면 앞모습과 이
날카로운 앞모습과 둥글둥글한 옆모습의 그 디자인적인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얼굴은요, 그 헬스 선수들 있죠. 헬스 선수들이 대회를 하루 앞두고 체지방을 싹 뺀 그런 얼굴이고요. 옆모습은 비시즌 때 약간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해서 약간 체지방이 낀 그런 옆구리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이드미러도 보시면 소나타랑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거를 그대로 떼다가 붙인 것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올라와 있는 디테일이 있죠. 돌기처럼 두께를 좀 달리하고 있는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게 소나타랑 차이로 보여지네요. 약간의 꾸밈을 더했죠. 자, 그리고 이 도어 핸들도 소나타랑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K5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가장 큰 디자인 요소, 요 크롬 라인이죠. 2010년도에 K5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K5만의 디자인 특징인데, 요게 보세요. 쭉 오잖아요. 1세대, 2세대 다 있었습니다만 이 3세대에 오면서는 이 특징을 정말 훨씬 더 부각시킨 느낌이에요. 이 두께 자체도 키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C필러에 오면서는 손가락 한 2마디, 2.5마디 정도의 두께로 되게 키웠죠. 그리고요, 요걸 옛날에 여기 뭐 끝나버렸잖아요, 여기 어디에서. 근데 얘는 끝까지 빼가지고 트렁크를 따라서 저 반대쪽 편 크롬 라인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연출했죠. 요게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지금 얘는 옆에서 보시면 패스트백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디자인만 보면 트렁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열릴 것 같은 패스트백 스타일을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 요만큼은 사실 유리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리인데 마치 유리를 여기까지 연장해 놓은 듯한, 그리고 크롬을 여기까지 내려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뒷유리가 길어 보이죠. 그래서 이 기아 자동차가 추구하고 싶어 했던 패스트백 스타일을 정말 극대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여기서 크롬이 끝났다면 정말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고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디자인 점수 한 5점을 깎였을 거예요. 기아차 디자인 왜 이러나 점점점 이렇게 나오고. 저보다 훨씬 마카끈이 기신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요 주름이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쭉 떨어지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접어서 붙여놓으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디자인적인 연결성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아니다. 이건 좀 깔려고 하는 얘기니까 조금 뒤에 합시다. 뒤를 먼저 보고. 자, 뒤를 보시면 리어램프도 상당히 멋있죠. 여기 더 LED로 들어가 있고요. 방향지시등이랑 후진등은 아직까지는 벌브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 젊은 감각 연출하는 김에 그냥 LED 달아주지 싶어요. 제가 디자인 리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저 LED 성애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LED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도 상당히 되게 입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도 그렇습니다. 어떤 차들은 앞모습, 옆모습 상당히 디자인 잘 해놓고 뒤에 와서 힘이 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K5는 이 디자인적인 연결성이 뒤까지 전혀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고 있죠. 이 선들이 상당히 입체적이고요. 앞모습만큼이나 그 대회를 하루 앞둔 그런 헬스 선수의 엉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쫙 쪼여져 있는 엉덩이 있잖아요. 그런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면들 보세요. 되게 많거든요. 알값도 상당히 줄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기구는 가짜고요. 요즘은 하도 그 배기구를 가짜로 달아놓는 차들이 많아서 더 이상은 제가 탓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이게 당연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약간 고성능처럼 보이려고 디퓨저 핀도 이렇게 달아놨죠.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멋있는데 뭐 길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학 성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는 한쪽에만 있는 거죠? 이쪽에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그 리어 램프를 보시면 이렇게 그 절취선 같이 생겨 있는, 요게 두껍고 점점 얇아지는 이런 처리는 우리가 그 일찍이 K7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요런데 리어 램프 입체적으로 만든 거 보세요. 요즘은요, 이 리어 램프를 차체에다 그냥 평면으로 딱 달아놓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신차라면 이렇게까지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K5도 예외는 아니죠. 자, 제가 뭘 깔려고 했냐면 이쪽으로 갈게요. 자, 제가 뭘 깔려고 했냐면 이 K5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시면 모든 선들이요 쫙쫙 뻗어나갑니다. 옆으로 길게 뺐어요. 선들을 다.
시원시원하게 얘도 바깥으로 연결시켜서 시원시원하죠. 특히 헤드램프 DRL 보세요. 정말 모서리로 다 타고 넘어가거든요. 차가 훨씬 더 커 보이고 속도감도 살아있고 시원시원한데 여기 요 리어램프만 무슨 몽당 연필처럼 뚝 잘라놨거든요. 이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금 흐름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다가 시선이 하고 의아해요. 시선이 뚝 끊겨요. 요걸 뭐 헤드램프만큼은 아니어도 한 요 정도는 빼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되게 그리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장 박동에서 영감받았다는 주간주행등 있잖아요. 그 주간주행등과 디자인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꺾임도 리어램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을 조금 더 빼서 이만큼 가져왔으면 훨씬 더 심장 박동스럽고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 K5 전체 디자인에서요, 여기만 아쉬워요. 여기만 아쉽습니다. 아마 여기를 더 길게 빼면은 아마 요 주름이랑 간섭이 생겨서 그러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아까 그 신차 발표할 때 여기를 유심히 왜 이렇게 잘랐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요걸 빼잖아요.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저쪽으로 가고 얘는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두 선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 끝에 잘라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라면 이 선을 조금 줄이고요, 메인선과 서브선을 얘를 메인으로 잡고 얘를 양보시킨 거거든요. 저는 바꿨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이게 훨씬 더 센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디자인 결정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품평을 하잖아요. 그쵸. 거기 있었던 다른 후보 모델들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분명히 그중에는 긴 것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시는 차들은요, 정말 수만 장의 스케치와 수백 대의 모델, 그 다음에 하여튼 엄청나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만큼이나 엄청난 후보를 뚫고 양산된 차들이거든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거 있어요. 여기 아까 이 크롬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디자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차들은 여기를 다 크롬으로 마감하는데 여기도 크롬이고 여기도 크롬이었으면 그것도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검정색 몰딩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전시장에서 봤던 조금 하이 트림의 K5는 지금 재질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얘랑 그냥 조금 더 진한 플라스틱 마감재를 썼던 것 같은데, 얘는 만져보면 맨질맨질한 약간 금속 느낌 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얘가 한결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봅시다. 제가 어제 전시장에 들러서 실내도 안 잡았는데 이 겉모습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내도 역시나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소나타는 실외에 있어서 약간 호불호를 타거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 K5 기다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던 걸로 알아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요. 근데 소나타도 그렇지만 이 K5도요, 실내만큼은 과연 불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마음에 쏙 들어요. 물론 차급의 한계 때문에 뭐 소재라든가 이런 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차급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시보드, 요즘 기아차 최신 모델 뭐 있었죠? 뭐 K7도 있었고요, 모하비도 있었고, 뭐 그 정도가 제일 국내에서는 최신 모델인데, K7은 완전 신형이 아니니까 그 디자인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모하비랑 비교해보면 이 레이아웃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처리하고 여기를 나무로 처리한 거, 이런 거 상당히 최신 기아차다운 그런 모습을 잘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 디스플레이예요. 지금 얘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얘 계기판도 다 LCD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박아놓지 않고요. 자, 옆에서 한번 찍어주실래요? 계기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계기판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서 요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있는 요 모듈이 요 안쪽에서 이렇게 하고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치 차가 운전자한테, 자, 네가 봐야 될 정보는 이것들이 하고 이렇게 쫙 펼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꽃잎처럼 쫙 펼쳐져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조금 욕조 같기도 하고요. 그 욕조에 물 받아 놓으면 그 수면에 디스플레이가 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저는 플로팅 타임 디스플레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계기판이랑 얘를 하나의 층에 싹 하나의 디스플레이인 것처럼 연출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개성까지 가미했다는 거 저는 되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렇게 감싸고 있죠. 얘도 계기반 이렇게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에어백 커버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고요. 이런 나무 느낌도 결이 다 느껴지진 않는데 꽤 잘 연출을 했어요. 전혀 싼티 안 나고요. 그리고 이런 크롬 느낌도 광을 적당히 죽여놨죠. 현대기아차 이런 건 참 잘해왔습니다. 그동안도. 쿠션감도 이건 없구나. 여기는 있고요. 여기도 조금 들어가 있네. 여기도 말랑말랑하고 국산 중형 세단의 실내 품질을 한 0.1 정도 상회하는 수준, 딱 차값보다 조금 좋은 수준,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K5 실내에서 또 디자인적인 재미있는 요소인데요. 바람이 나오는 에어 벤트잖아요. 에어 벤트도 이렇게 돌기를 파놓아서 정말 뭔가 바람이 더 후 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잘 나고 있고요. 여기 공조 장치는 보시면 지금 안 켜지겠죠? 전원이 다 꺼져 있어서. 여기 LCD 창이 여기 요만큼 있고요. 요런데 오토 버튼, 오프 버튼, 싱크 AC 이런 거는 다 터치입니다. 요즘 앞으로 나올 GV80도 그렇고 얼마 전에 출시한 그랜저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들이란 건 물리 버튼이랑 터치랑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랜저는 여기에다가 토글 스위치까지 다 섞었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위치 방식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고급차로 가면은 여기 햅틱까지.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저는 어제 전시장에서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안에 슬라이딩 도어예요. 이 느낌이, 얘는 확실히 차급보다 높은 고급스러운 작동감을 보여줍니다. 되게 묵직하게 쓱 밀리고요. 다시 놓아도 부드럽게 쓱 닫히는 이 느낌은 상당히 잘 해냈어요. 사실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동급의 다른 훨씬 몸값이 비싼 수입차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요거는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현대기아차들이. 근데 이 신형 K5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놨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요게 예전에 G90 2열 암레스트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하는 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혹시 아니면 리플 달아주세요. 틀렸다고. 거기 있던 걸 이제 1열로 옮겨온 거거든요. 상당히 쓰기 좋죠. 운전하다가 이렇게 정보를 힐끔 보기에도 이 편이 훨씬 나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기어 다이얼. 사실 이 기어 조작을 다이얼로 하는 거 처음은 아니죠. 제기어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네, 다이얼 여러 자동차에서 봤었던 거라서 아주 뭐 신기하기까지는 아는데 뭐 좋습니다. 저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어 봉 있잖아요. 기어 노브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어 노브가 남아있는 건 예전에 그 수동기어, 스틱기어, 말뚝기어가 있을 때 당시, 그때는 이렇게 말뚝으로밖에 변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 그때 워낙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지, 뭐 기능적으로 보거나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 이 기어 노브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걸 고집한다면 전통으로 살릴 수도 있겠지만, 롤스로이스가 아직까지도 열쇠 구멍 밖에 빼놓는 것처럼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디자인만, 기능미만 놓고 본다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맹장이나 그런 흔적기관 같은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뭐 이런 버튼들 나란히 잘 모아놨고요. 컵홀더도 이빨까지 달려있고, 앞에 큰 거, 뒤에 작은 거 달려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도 이 토글 스위치로 상당히 세련되게 처리를 잘 했었죠. 요거는 제가 스팅어에서 처음 봤었던 건데 그때도 칭찬을 했었습니다. 센터 콘솔 얼마나 넓은가 봤더니 그냥 일반적이네요. 뭐 별 인상적인 건 없어요. USB 포트 없고요. 그냥 네모 반듯한 공간입니다. 앞뒤로 슬라이딩 안 되고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팔을 얹은 채로 요 조작 버튼들, 여기 팔을 뻗어서 관리하기 상당히 편하네요.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여기 들어있던 키를 집어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원격 주차 버튼이 있고요. 원격 시동 버튼도 있고요. 또 다른 데는 똑같이 생겼네요. K5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운전대로 넘어와 보시면 이 가죽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신형 소나타가 나오면서 이 기어 노브 있잖아요. 양쪽에 달리는 기어 노브의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되게 그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어 노브만큼은 하나를 만들어서 전 라인업에 쫙 공용으로 쓰는 그런 부품인데, 이게 바뀌었다는 건 상당히
큰맘 먹고 투자를 한번 한 거거든요. 앞으로 오랫동안 써야 되는 부품이어서 얘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K5에 처음 달려있는 이 방향지시 등 와이퍼 뭉치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 요 버튼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K5보다 조금 윗급이었다면 요 버튼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여기 보이시는 금속으로 바꿨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플라스틱이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기왕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좀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싶고요. 패들 시프트도 달려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 K5를 통해서 터치 버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이런 데도 아까 터치라고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 조작 버튼들도 좌우에 터치로 달아 놓았고요. 또 여기도 터치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터치예요. 근데 저기 2열 독서등은 또 터치가 아닙니다. 그냥 1열만 터치로 넣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소나타처럼 여기 하이패스 카드도 여기 달려 있던 걸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또 덕분에 빌트인 카메라도 장착을 할 수 있게 됐죠. 순정으로 매립되어 있는 블랙박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도 K5를 통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벨트 안 맸다고 나오는 경고등도 아마 여기 달려 있네요. 여기 쭈루룩 나란히 달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사이드 미러에 소나타랑은 달리 조금 두께를 달리한 돌기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앞범퍼 하단 부분에도 보시면 날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문을 열면 더 잘 보일까요? 네. 요거 여기도요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문을 이거 잡고 닫지 이거 잡고 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런 걸 달아놨다는 거 뭐 괜찮습니다. 만듦새도 튼튼하고요. 이거 잡고 닫는다고 뭐가 부러지거나 그런 느낌 없어요. 자,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쪽 문 한번 닫아 주실래요? 아, 얘도 그러네. 제가 어제 전시장에서 봤던 차들도 여기 보시면 크롬 라인이 쭉 가잖아요. 크롬 라인이 쭉 가다가 이 문짝에 달려있는 크롬 라인이랑 거의 일직선으로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께 차이가,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운전석 쪽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래도 맞네. 얘는 맞는데 또 여기는 조금 달라요. 문이 조금 높이 들어가 있죠. 한 1mm, 2mm 정도? 쭉 이 높이랑 이 문의 크롬선 높이랑 높이가 조금 다릅니다. 어제 제가 전시장에서 봤던 차는 이 높이 차이가 얘보다 더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K5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신차 인수하실 때 이거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두 대를 봤는데 두 대가 다 얘는 높이가 조금 달랐다는 거. 이건 뭐 생산 공정상의 약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죠? 와이파이 안 켜고 작업하면 잘 조립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여기 조그만 삼각창이 있는 건 소나타랑 똑같죠. 이 소나타랑 이 K5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의 3세대 플랫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제 뒷자리 한번 가볼까요? 역시 현대차답게 넓은 선바이저 거울 들어가 있네요. USB 포트는 두 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차니까 타입 C 하나 달아주지. 그러니까요. 둘 다 타입 A예요. 유럽 차들은 요새 다 C 들어가는데. 예. 하나는 A, 하나는 C였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네. 자, 이번에는 2열로 옮겨 앉았습니다. 일단 공간을 봅시다. 우와, 주먹 3개 들어가는데요? 지금 앞 시트를 제목에 맞췄어요. 네. 지금 제가 조금 당겨 앉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주먹 2개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주먹 2개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와, 무릎 공간 엄청 넓은데요. 지금 이 신형 K5는요 휠 베이스 앞바퀴 중심에서 뒷바퀴 중심까지의 거리도 K7 형보다도 몇 밀리밖에 차이 안 나요. 조금 짧은 뿐이고요. 신형 소나타보다도 더 길거든요. 그런 긴 휠 베이스도 이렇게 여유로운 무릎 공간에 분명히 도움을 줬겠죠. 머리 공간도 보시면 머리 공간은 눕힌 주먹이 들어가네요. 눕힌 주먹. 뭐 일반적인 수준이죠. 지금 이 K5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면서 높이는 조금 낮아졌거든요. 많은 차들이 신형이 나오면서 겪는 그런 변화들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더 길어지고 넓이는 비슷하고요. 더 길어지고 낮아졌죠. 그래서 그런지 머리 공간은 크게 인상적이진 않네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조금 좁나? 소나타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 머리 공간에 홈을 보시면 소나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왼쪽과 오른쪽 승객 머리 있는 부분만 파져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블룩 튀어나와 있죠. 요건
그 차체 구조 강성도 그렇고요. 아마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열리고 닫히는 구동 장치가 이 안에 좀 들어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한번 봅시다. 지금 얘는 선바이저도 달려 있네. 와. 일부 수입차들은 보시면요, 몸값이 한 1억이 넘는 차들도 요거 없는 경우 많거든요. 3천만 원대에서도 이런 걸 달아줬네요. 여기 앞쪽 일렬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런 돌기 처리되어 있고요. 소재도 얘도 아직까지는 말랑말랑하네요. 여기도 말랑말랑하고, 요 아래로만, 여기 허벅지 아래로만 딱딱한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고요. 이 도어 포켓은 물병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제가 물병 앞에 놨는데 누가 치워버렸네. 그리고 송풍구 여기 달려 있는데, 여기 밑에는 12V 파워 아울렛 하나랑 USB 포트 A 타입으로 하나가 달려 있네요. 그냥 일반적인 다른 기아차에서 흔히 봤던 그런 구성이고요. 이 터널도 조금 높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올라와 있죠. 한 요 정도, 요 정도. 사실 전륜구동 모델로서 요 정도 턱이라면 약간 아쉽죠. 더 낮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그렇게 이 두지 않았을까? 3세대 플랫폼은 하이브리드나 다른, 그러니까 내연기관 말고 다른 플랫폼 파워트레인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최근 들어 많이 생기고 있죠. 이 포켓도 그 차급에 따라서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망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얘처럼 이 별도의 가죽을 달아놓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윗급으로 가면 그냥 전부 다 가죽이죠. 여기 뒤에도 플라스틱 아니고 다 가죽으로, 가죽에 가죽을 덧대는 차들까지 있는데, 벤틀리는 이 안까지 가죽이에요. 아무튼 얘도 뭐 차급에 어울리는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암레스트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암레스트예요. 수납 공간도 따로 있진 않네요. 네. 그리고 스키스루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뒷좌석이 접히나요? 안 접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따 트렁크에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실내에서는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햇빛 가리개는 뒷유리에는 없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얘는 패스트백 엉덩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뒷유리가 거의 트렁크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그게 실내에서도 보시면 뒷유리가 저기까지 가 있습니다. 뒷유리가 여기 팔을 뻗으면 여기까지 가요. 보통 차들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가죽이 만져보시면 딱딱한 가죽이에요. 그렇게 막 되게 고급스러운 가죽은 아니거든요. 쿠션도 단단한 편? 그리고 이 시트 엉덩이 받침에 길이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이렇게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앉으면 이 끝부분이 종아리에 닿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겠죠. 요게 길어지면 사실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요걸 길게 하면 할수록 요 폭이 좁아져서 승하차 할 때 조금 공간에서 손해를 보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은 한 요 정도 안에서 절충을 하기도 하는데, 얘는 이 정도면 긴 편인데요. 세단, 중형 세단 치고.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면 2열은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우리 트렁크로 가기 전에 예. 우리도 저 창문 열고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 걸까요? 뭐라고 할까요? 창문 열어줘. 음료 눌러야죠. 네, 말씀하세요. 모든 창문 열어줘. 전체 창문을 엽니다. 오. 제가 운전석만 한번 닫아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운전석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이드미러 접어줘. 잘 못 들었습니다. 그건 안 되나 보네.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켭니다. 운전석 열선 켜줘.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안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되는 기능이 있고 안 되는 기능이 있나 봐요. 네네. 네. 또 뭘 해볼까요? 오늘 날씨 어때? 현재 광장동은 맑아요. 이후에는 맑겠어요. 기온은 1에서 3도로 쌀쌀할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내 여자친구는 어디 있을까? 잘 못 들었습니다. 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무 버튼 있죠. 나무 버튼. 공기정화 기능인데, 현재 미세먼지의 농도를 스스로 판단해서 4단계로 분류한 다음에 너무 나쁘다 싶으면 자동으로 필터를 가동시킨대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은 차 갖고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적어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트렁크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리고 주유구는
앞쪽에 버튼이 따로 있지 않고요. 이렇게 수입차들처럼 눌러서 여는 방식입니다. 아, 이거 잘했다. 네. K7도 그랬지만 얘도 그렇고 이 빨간색 띠에 검정색 이렇게 콕 박혀 있는 거. 요거 좀 어떻게 조금 더 다른 방법 없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형 그랜저도 이렇게 생겼어요. 네, 신형 그랜저. 네. K7도 그렇고요. 요건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일단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넓은 공간이에요. 무슨 장치가 있거나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거나, 제가 핸드폰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고리라거나 혹은 따로 전원을 쓸 수 있는 파워 아울렛이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깔끔하고 넓은 공간이에요. 소나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소나타도 정말 딱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 바닥재, 여기 바닥재 좀 울어있는 것도 소나타까지 똑같네요. 여기 이렇게 소나타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좀 너플너플하는 거, 이런 것도 소나타까지 완전 똑같고요. 이 스키스루는 안쪽에서, 그 다음에 트렁크 쪽에서, 양쪽에서 전부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마감 패널은 없는데 차급을 봤을 때 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죠. 네, 까고 싶지 않아요. 네. 승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트렁크는 그냥 넓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또 하나 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손잡이가 없습니다. 또 아, 또 없구나. 소나타도 없었고요. 또 일부 동급 수입차도 이거 없는 애들 많거든요. 여기 이렇게 잡아서 또 닫아야 되는 거구나. 차들이 보통 여기가 되게 다 들어온데 네. 트렁크 닫을 때마다 여기 이렇게 집어서 닫아야 돼요. 그럼 손이 더러워지겠죠. 사실 여기에 플라스틱 손잡이 하나 달아놓는 거 제조원가 얼마나 할까요? 소나타도 없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아쉬워서 했었는데,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K5도 없네요. 혹시 연식 변경 나중에 하실 거거든 이거 좀 꼭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빨리 점심을 먹고 이번엔 운전대를 잡고 길거리를 나가보죠 한번. 네.